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팩트 부동산 시간으로서 GTX 노선 인근 아파트 정말 과대평가가 되어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모 신문에서 기사에서 GTX는 황금열차 하고 개통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인덕원역 인근 최근 이제 인덕원역이면 이제 GTX가 라인이 들어간다고 작년에 발표가 났죠.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2020년 4월에 10억에서 1년 만인 지난해 이제 발표가 이제 나오면서요. 16억 3천까지 폭등을 했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다시 12억 5천 17층이 거래가 돼서 급락을 했다 라는 또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또 인덕원 센트럴자이 33평형이 역시 2020년 12월에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다가 지난해 다시 한 3억 정도 올라서 10억 4천까지 거래됐는데 올해 3월에 다시 7억 3천 2층이죠. 약간 좀 비교가 좀 그런데 중층과 저층을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좀 그렇죠. 하여튼 뭐가 됐던 7억 3천으로 폭등락세를 보였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GTX가 심리적 기대에 의한 과대평가되겠다. GPS 주변 노세 아파트가 이제 급등한 것을 보고 이게 과대평가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GTX BC라인 노선의 경우는 착공 시기마저 불투명하고 또 이용 편리성에 있어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동탄 삼성까지 20분 걸리고 그 다음에 운정 서울역까지 18분 걸리는데 실제 다녀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약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것도 요거는 거는 약간 가정이기 때문에 막상 GTX가 개통이 되면 뭐 소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돼서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 약간 이제 그런 논리예요. 물론 뭐 일정 부분 제가 수긍하는 면도 좀 있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요. 특히 이용시간 같은 경우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까 말한 그런 급등락을 진짜 급등과 급락을 거듭했는지 그거는 한번 팩트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과대평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요. 자,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게 인덕원역입니다. 이게 4호선이고요. 요 주변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덕원역 주변의 아파트들입니다. 요게 대표적인 한 4개 정도의 아파트인데 보시면 인덕원 삼성 아파트가 있고 밑에 3호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신문 기사에 나왔던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인덕원 대우 아파트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신축은 여기서는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고요. 가장 구축은 인덕원 3호 아파트 91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인덕원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인덕원 삼성 아파트입니다. 삼성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하철 거리로 대략 한 도보 3, 4분 정도. 바로 뒤에 있는 3호 아파트가 약 도보 한 9분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10분 이내니까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고. 인덕원 대우와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는 약 14분, 15분이니까 엄밀히 말해서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주변의 아파트라고 이제 보셔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파트들의 현재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아까 기사에 나왔던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33평형 아파트인데 보시면은 자, GTX 발표가 이제 호재가 이제 반영되기 전까지 금액은 거의 10억대에서 이제 11억 후반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가격이었는데 거의 가격이 대등소이합니다. 입주 시부터요. 그러다가 2021년 6월에 16억 3천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건 정말 급등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를 미리 너무 선반영해버린 거죠. 실제. 근데 이 거래는 딱 한 건이었습니다. 여러 건 거래가 아니고, 요 비슷한 가격대에 여러 건 거래가 아닌 딱 한 건이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다시 이제 12억 5천, 실제로 2022년 4월에 33평형 가격이 12억 5천까지 빠졌어요. 자, 이거는 팩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5, 6억 사이에 나다가 갑자기 요때 착 벌어졌죠. 갭이. 그 다음에 12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리 봐도 16억 3천이 급등한 건 맞아요. 과평가돼가지고 실제 이제 이때는 뭐 그죠, 사시는 분이 어느 정도 미래 가치로 충분히 엄청나게 주고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12억 5천에 지금은 12억 5천에 거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나머지 평형 같은 경우가 지금 5.5억 갭인데 현 시세는 지금 약 14억 7천에서 15.5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급락을 한 가격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요, 실제 거래도 12억 5천이 돼야 되고 지금도 실제 매물 중에 약 12억 5천에서 13억 원 사이에 매물이 지금 많이 적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 급락하고 빠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현 시세에 지금 떠올라 있는 지금 호가 매물들을 보면요, 14억 7천에서 15억 5천, 전혀 물론 16억 3천에 비교해서는 빠졌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자리를 찾아간 금액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급등이 아닙니다. 급락이 아닙니다. 예. 급락이 되려면 12억 5천과 비슷한 가격대가 많이 지금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또 거래가 되고 여러 번 거래가 돼서 그게 가격대가 하나의 가격대로 실거래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요 어쩌다 한 건이 거래됐기 때문에 요건 제가 봤을 때는 급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급매예요. 그러면 요 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상가가 다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두 번째는요, 그 옆에 그 길 건너에 있는 인덕원 대우 아파트예요. 이건 조금 된 아파트죠. 예, 어느 정도 구축인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갑자기 급등을 했죠. 예, 쭉 가다가 2020년 6억 4천까지 가다가 8억 4천으로 급등을 했고요. 요때 또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예. 여기는 또 GTX 호재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8억 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이것도 역시 올해 7억 7천이 된 거죠. 그러고 다시 현재 시세는 지금 9억 원에 지금 호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7억 7천 가격이 한 건만 거래가 된 거예요. 여러 건이 거래가 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 저는 급매 가능성이라고 본 겁니다. 이거는. 예. 그다음 예, 아파트도 보실게요. 인덕원 삼성 아파트 마찬가지로 여기도 7억 원대, 8억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다가 역시 작년부터 가격이 점프하기 시작했죠. 예, 이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고, 두 번째는 GTX 호재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제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덕원역하고는 바로 4분 이내에 정말 초역세권이거든요. 5분 이내.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급매에도 지금 나오지 않은 거예요. 물건도 지금 거의 없고요. 예, 뭐 몇 건 정도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한 건 정도, 두 건 정도 거래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등을 하긴 하였지만 그 가격대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전세가도 나름대로 지금 점프를 했죠. 예, 임대차 3법 이후에 제가 늘 말씀드리면 더 심화가 된 거예요, 갭이. 예.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금 12억 13억에서 지금 안착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 아파트가 급락을 하지 않았죠. 아까 센트럴 엔센트로가 프로지오 엔센트로가 그게 급락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들도 다 지금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가격으로 계속 여러 매물들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게 또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락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어쩌다 한 건 거래, 급매 또는 요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다주택자들이 이제 예,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중과가 유예되기 때문에 예, 똘똘한 한 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또 그런 수순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었던 임덕원 사무아파트. 이 아파트는 이제 한 91년도에 정말 오래된 30년이 지금 넘은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12억까지 올랐다가 한때 올해 4월 달에 9억 5천까지 빠졌는데 지금 현재 매매가 호가도 지금 11억 원대에 안착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예. 11억 원대 매물이 지금 다수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일시적으로 급매가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예. 9억 5천, 뭐 9억 7천, 뭐 10억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거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한 건 거래되고 거래가 별로 없고 예, 하다가 이제 지금 다시 호가로 지금 11억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보면 요
그 인덕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시세가 한번 급등한 다음에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다. 뭐 약간 뭐 한 1억 정도 조정은 받았지만 급락, 폭락 그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사 말미에 뭐가 나면 인덕원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인트럴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요 아파트는 솔직히 말해서 도보 30분 걸리는 아파트예요. 주변 아파트는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면 뭐 인도 삼성 3호 이렇게 다 보이시죠? 예. 주변 아파트는 아니고 버스로 이동해서 인덕원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아파트예요. 예. 이것도 역시 2009년에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예.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실제 이건 제가 이제 가격 요걸 뽑았어요. 예, 21년에 쭉 뭐 이제 9억 가다가요. 또 상승을 했죠. 11억까지 쭉 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지택 소재 발표하면서 이게 11억, 12억.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뭐 받긴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도보상으로 30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가 됐든 8월에 13억까지 올랐어요. 그러고 다시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지금은 2022년 올해 2월에 11억까지 했죠. 그러면 요게 급락인가요? 저는 급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요 가격대에서 즉 2021년 6월 7월에 11억, 12억까지 6천까지 거래가 되고 조금 조정 단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요 금액들이 조금 고평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락이 되려면 뭐 아까 신문처럼 뭐 7억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현재 매매 호가 나와 있는 지금 30평형대를 쭉 봐도요. 지금 다 11억 원대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11억 원대 아니면 뭐 12억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상투를 잡은 게 좀 맞고요. 이건 너무 미래를 갖다가 너무 과대평가했고 나머지는 그냥 적정한 선에서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은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안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3월, 4월 요 일대 아파트가 이제 좀 떨어져서 급등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아파트보다 뭐 어떻게 보면 한 2, 3억 정도 이상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게 거래가 된 거는 뭐냐면 급매물 거래에 대한 제가 볼 때 착시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가격이 폭락을 하려면 낮아진 가격의 물건이 많이 적체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일부 뭐 한 달에 뭐 한 서너 건 거래가 된다든지 너다섯 건 이상 거래가 되는 상황이 낮아진 가격으로 되는 상황이 있어야 그게 가격이 하락하고 급락했다고 보는 거지. 어쩌다 한 건, 한 달에 뭐 한 건 또는 뭐 몇 달에 한 건 거래된 거 가지고 그게 갑자기 폭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실 때 무조건 맹신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시고요. 실제 그 일대 부동산에서 전화를 거셔가지고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신문 기사만 가지고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확률을 이제 할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여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